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댄니 쏜나 오렌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참여를 해주시지만 이분께서는 이제 무속인 분들이 막 구슬할 때 옆에서 장구를 치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직업을 현직으로 하고 계신 분이고 정말 또 이상한 영상과 함께 같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그런 영상이기도 했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또 크게 다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 끼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어떤 이야기길래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렌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댄니 쏜나 오렌지. 이름이 좀 예. 길긴 하지만 그래서 오렌지님이라고는 할게요. 예. 네. 자, 오렌지님께서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확히 지금 현직이 어떤 직인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설명 한 번만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직업이요? 네. 저는 악사라고 합니다. 악사. 악사. 그리고 무속인들이 이제 구슬할 때 뒤에서 이제 악을 담당하고 있죠. 음악, 장구 치고 피리도 불고, 그리고 여러 집을 다니니까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조언도 같이 해주고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악사를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네네. 신기가 있던 분이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느끼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옛날에는 저는 이제 이북굿이에요. 황해도굿. 황해도에서 이제 행해지는 굿인데요. 네. 6.25 때 이제 피난 온 할머니들이 계시면서 이제 이남 쪽에도 이제 많이 퍼지게 됐죠. 저희는 징장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장구 치는 사람들은 무당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무당이 못 된 사람들은 장구를 이제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무당집에서 가정부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서 무당은 그 장구 치는 사람의 한 달 생활을 책임졌고요. 그렇게 이제 무당이 돼야 되는데 무당이 못 된 사람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많이 틀려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그랬다. 네, 원래는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길래 저에게 또 제보해주신 영상까지도 함께 있는데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오렌지입니다. 작년 한 1년 반 정도 된 일이에요. 제가 달에 구슬하러 보통 한 15개 아니면 20개, 많게는 25개씩도 이제 한 달에 이제 구슬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슬 이제 하게 되는데 제숫굿도 하고 병굿도 하고 관제굿부터 내림굿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들어가기 꺼려하는 굿이 있어요. 태송굿이에요. 태송굿. 태송굿이라면은 무당이 이제 무당을 그만둔다고 신한테 고하는 굿이에요. 이제 태송굿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노인네들 70 중반부터 90 이상 되시는 분까지 보통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굿도 못하고 힘이 들어갖고 못하겠다 해서 신들한테 고하는 태송굿이에요. 그럼 그런 굿들은 굉장히 이제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한 50년, 60년씩 무당 생활을 하다가 이때까지 나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분위기인데 굉장히 저희가 꺼려하는 곳이 젊은 사람들 퇴성굿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퇴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신을 잘못 받은 거죠. 간혹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지만 금리적인 목적 때문에 안 좋은 사람들요. 모든 직업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안 좋은 무당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보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내림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신내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무당 생활을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 이제 퇴송굿을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적게는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도 있고요. 그 중에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27살이었어요. 그 여자분께서 무당을 하다가 한 2, 3년 정도
무당을 안 했어요. 그냥 신당만 꾸려놓고 손님도 안 보고 점사도 안 보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놀러 다니고 하면서 신의 벌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퇴송을 하겠다고 자기는 무당은 하기 싫으니 신을 띄워주라고 다시 계신 곳으로 보내달라는 퇴송 굿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굿은 사실 굉장히 슬프거든요. 저희가 들어가 봐도 안타깝기도 안타깝고, 인간이 오라고 청했다가 인간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으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또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 무당들 말에서 무당 있고 신 있지, 신 있고 무당이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상 뭐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로 봤을 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무당들이 불러들인 신을 무당들이 하기 싫다고 보내잖아요.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한데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 굿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굿을 하는데 정말 슬펐어요. 그날 팔을 내쉬는 신도 있었고 우시는 신도 있었고 달래 보는 신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굿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슬펐던 거는 동자들, 애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서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을 테니까 쫓아보내지 말라고, 자기 갈 데 없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신의 무구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부채도 있을 것이며 칼도 있을 거, 방울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물건들 있잖아요. 애기들 신발부터 해가지고 네. 장난감들, 그거를 막 챙기면서 가지고 집에 가자면서 막 우는 거예요. 되게 슬펐어요. 그렇게 이제 굿을 진행하는데 굿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네네. 그냥 뭐 저희가 말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산천거리, 뭐 초가문거리, 칠성거리, 군웅거리 뭐 이런 순서가 있어요. 네. 딱딱딱딱 그 순서대로 하면서 거기에 맞는 신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군웅거리라는 게 있어요. 해독굿, 이북굿만의 특징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무속을 행하시는 분들, 뭐 일본에서는 음양사라고도 하고요. 네. 아니면 점성술가라고 해가지고 미국이나 뭐 다른 쪽에도 있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옛날에는 짐승도 재물로 바치고, 옛날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사람도 재물로 바치고 했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재물들이 공통점인데 이 군웅거리라는 거리에서 이 재물을 바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돼지를 바치면서 한 맺힌 귀신들, 원 맺힌 귀신들을 풀어나가게 돼요. 피를 봐요, 저희가. 그래갖고. 네네. 지금은 산돼지를 잡는 게 아니고 옛날엔 산돼지를 잡았어요. 지금 이제 죽은 돼지에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군웅굿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군웅굿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굿이라고 봐도 돼요. 한이 맺혀 있고 원이 맺혀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뭐를 할지 모르거든요. 굿을 하고 있는 무당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물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쓰러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막 숨 넘어갈 것 같이 그러기도 하고, 갑자기 일촉즉발적인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굿인데요. 이제 태성굿이잖아요. 이 신들도 악이 바칠 대로 바쳤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긴장을 하고 굿청에 들어가는데, 그 영상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이게 그래서 일어난 거구나. 예. 그건 따로 공간에서 굿을 하게 되거든요. 굿방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이제 따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니까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일단 영상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예. 나눠보죠. 자, 한창 굿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은. 그리고 네네. 여러분들이 봐주실 때는 오른쪽에 장구 치시는 오렌지님 위에 있는 창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저 창문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문이 혼자 열려요. 오렌지님, 일단은 영상은 보긴 봤는데, 네네. 아니 이때 일단은 크게 다치셨나요? 제가 봤을 땐 유리가 머리에 깨진 거면 예, 덮쳤죠. 피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뭐 다행히 그 이중창인데
하나가 깨지고 하나가 딱 머리에 받치는 순간 옆에 있는 우리 증삼촌이라고 해요. 예. 동생인데 그 친구가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유리가 깨지긴 깨졌는데 덮어쓰기만 덮어쓰고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다행이다. 오. 네. 그 이제 군웅구슬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이제 창문이 떨어진 거예요. 네. 열심히 장구를 치고 막 구슬 진행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퍽 덮쳐가지고 굿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뒤에 창문을 열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굿을 의뢰하시는 분들한테 그 영상을 줘요. 주면서 이 사람들이 굿을 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 말들을 듣기 때문에 다 기억 못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항상 드리고 있어요. 네. 다시 집에 가서 돌려보면서 본인이 지켜야 될 내용들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뭔지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항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이 남은 거예요. 창문이 열린 줄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굿이 잠시 중단이 됐다가 제가 이제 창문 열고 뒤에 산을 보면서 막 욕짓거리를 막 했어요. 알아붙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인간들이 여기 계신 당신네들 풀어주려고 원미친과 한미친과 풀어주려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징장 고쳐가면서 굿하고 하는데 애쓰고 있는데 차려놓고 왜 해코지를 하냐고 하면서 이제 그래놓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네. 소리를 막 지르고 나서 왜냐면 굿을 하는 중간에 그랬기 때문에 혹시 뭐라도 나쁜 게 묻어들어서 그랬나 싶어갖고 일단은 큰 소리를 지르고 봐요. 지르면서 가라고. 이게 진짜 귀신 탓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물리적인 탓인지 뭐 다른 물리적인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먼저 내보내요. 그렇게 이제 군웅굿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렇게 군웅굿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신들과 대화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따라 들어오는 귀신들도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윽박질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일단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많이 달래가지고 보내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가 군웅굿이 끝나고 나가지고 보통 이제 군웅굿이 끝나면 저희가 점심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가지고 밑에 있던 제자한테 야 아까 그 촬영한 거 있지? 야 그거 좀 줘봐라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유리가 떨어지냐 한번 보자. 받았는데 본 거예요. 네. 창문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오. 그리고 그 창문이 떨어지는데 그게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게 판넬로 만들어진 건물에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공사를 한 지 3개월도 안 된 곳이에요. 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건물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구 소리 때문에 이 큰 창문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엄청나게 큰 무거운 건데 문이 열리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 저도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네.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뒤쪽은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가려면 뭐 뒤로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곳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거 네. 누가 열었다고 치더라도 저거 떨어져서 머리 맞는 거 자체가 그렇게 그쵸. 누가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 창틀에서 창문이 떨어지게 하려면 창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보면서도 야 그때 구청 안에 이제 그 굿을 진행하는 대장무당이 한 명 있잖아요. 그냥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태성굿 할 때 나 부르지 마라. 예. 나 이런 험한 꼴 보고 두 번 다시는 태성굿 안 하고 싶다. 더군다나 나이 든 양반도 아니고 이런 젊은 27짜리 태성굿은 진짜 안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태성굿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제가 한 방 맞았죠. 그리고 예. 이제 아무 죄도 없는 굿당 사장님께서 갈비 세트를 미안하다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니 그래도 그렇게 진짜- 신이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단 천만다행이지만 네, 네. 이 현상은 네, 네.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본을 네.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네. 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뭐 다 얼굴이 나온 영상을 저는 본 건데 그분들이 네네. 저 문이 열릴 때는 저걸 못 봤어요. 근데 떨어지고 네네. 머리에 부딪힐 때 다들 놀라시는 그 장면까지는 찍혔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열리는 걸 아무도 맞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그렇죠. 와, 예. 그렇게 이런 일이 신이 있구나. 무섭더라고. 신이 노하니까 그렇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러고 나서 잘 해결은 된 건가요? 네, 뭐 그 이후에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 신들은 또 떠다니시다가
또 무당이 될 만한 그릇이 되시는 분께 또 내려가시겠죠. 외엄성수라고 해가지고 내 조상신이 아닌 전혀 다른 집안의 신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렇게 외엄성수라고 허공성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렌지님께서 이 직업을 하기 전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이 직업을 하게 됐는지도 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 혹시 네. 뭐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본인의 이야기가? 사실 저는 9살 때부터 국악을 했어요. 국악인이에요, 예전에는. 네네. 국악을 하다가 예전에 벌써 한 17년, 18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구청에 아르바이트로 다니다가 이 장구 소리를 들었는데 항해덕굿이라는 곳을 이제 일을 들어가가지고 장구 소리를 들었는데 그 장구 소리에 매료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던 전공악기를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장구를 치러 와가지고 장구 소리만 들으면은 무당이 신이 올라가지고 막 춤을 추면은 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막 머리를 털기 시작하고 저도 같이 장구를 추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갑자기. 같이 무당이 오르면 저도 같이 올라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가 너도 같이 신 오른다, 무당 된다, 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예 전혀 연관성 없는 상태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별한 것도 많이 봤죠. 근데 네. 저희가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보였던 것들, 그리고 잠시 잠깐 1초, 2초 그렇게 들렸던 것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들리고 그런 것들은 많은데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몇 가지 없어요. 저희도. 특별하게 그렇게 막 이야기가 이어져서 들어오는 거는 많이 겪어보진 못했지만 저도 보이고 듣기고 하는 건 있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일단은 뭐 굿이라는 거를 뭐 좋은 쪽의 굿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네네. 위험한 뭐 퇴손굿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네네. 빙의된 분들의 퇴마 의식 같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죠. 그때는 좀 많이 위험한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 테마꽃을 할 때는요, 무당 분들마다 방법이 굉장히 다 틀려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테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는 테마꽃은 무당이 전적으로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신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뭔가를 빼내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충분히 저희가 제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물론 혼자서는 안 돼요. 2명,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팔다리 움켜 잡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곳에서는 위험한 건 없어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떠한 부분에서든. 네. 근데 저희 그렇습니다. 또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귀신이 진짜 있어? 혹은 귀신이 네.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렌지님은 많이 보셨겠지만. 귀신은 존재하죠. 네, 존재합니다. 네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본 적 없고요. 그럼 뭐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그 귀신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의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귀신은 틀림없이 존재를 해요. 네. 그 귀신이 악한 귀신이 됐을 수 있고, 선한 귀신들, 그리고 힘 있는 귀신들은 신이라고 칭해갖고 저희가 모셔주죠. 그 악한 귀신들이 몸에 해코지를 하게 되면은 병이라든지 네. 다친다든지 보통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뜬금없이 그냥 뭐 넘어졌는데 팔이나 까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막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줄초상이라고 하죠. 줄초상 사람들은 보통.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이제 뭐 49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옥입구 그런 굿 행위들, 풀어주는 행위들을 안 했을 때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죠. 보통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안 좋은 귀신들이 들렸을 때는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귀신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네. 존재를 인정을 하다 보면 네. 네.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탄다. 혹은 맞죠. 예.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맞아요. 것도 네. 확실히 있겠네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귀신들은 제가 뜬금없이 뱉은 말에도 귀신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오, 예. 네. 물건을 하나 잘못 사왔을 때도 달라붙을 수가 있고, 뭐 화분이라든지 어디든 다 달라붙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무당이 공수를 냈는데 집에 화분 새로 들어온 거 있냐고 없냐고 있다고 그거 당장 갖다 내버려라. 그러면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 정말 그 어떤 일이 해결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귀신보다도 이제 더 신기한 거는 신들이죠. 신들. 대접받고 나서 네.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 그 신들의 가장 신기하죠. 뭐 안 팔린 지 5년 6년 된 땅 누구도 안 살 것 같은 그런 그린벨트 묶인 나대지 같은 땅도 갑자기 굿하고 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 팔려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집도 팔려버리고, 아니면 이제 나이 50 넘게 먹은 사람이 좀 어떻게 100년 내로 하게끔 짝좀 만나게 해주라고 구슬을 했는데 내년에 결혼식 올린다는 소식 듣기도 하고요. 신기한 일들이 많네. 그리고 이제 삼신굿도 어떻게 보면 제일 신기하죠. 애가 안 들어선지 굉장히 오래된 40대 넘으신 여성분들 이제 삼신굿 하러 와가지고 갑자기 몇 달 뒤에 아기 가졌다는 소리도 듣게 되고, 솔직히 저희는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그렇죠. 좋은 쪽으로. 네. 그런 점이 제일 신기해요. 저희가 이제 어떠한 굿을 하든지 귀신은 다 몰아내기 때문에 네. 딱히 빙의굿이라고 안 해도 저희는 어떤 일을 좋아지게 만들려면은 나쁜 것부터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귀신부터 걷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신은 당연히 걷어내는 거라고 저희는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신기한 거는 신이죠. 신. 그러면 또 네. 이게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말씀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은 다 알겠는데 정말 네네네. 좋으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무당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진짜 이거는 같은 뭔가 이런 직종에 있더라도 너무 사악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드시겠네요. 네. 있죠. 그래갖고 뭐 저도 일 중간에 짐 싸서 집에 온 적도 있고요. 뭐 1년씩 다니던 집인데 대놓고 다음번부터 나 안 올 거니까 전화하지 마라 그러면서 온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죠. 예, 안 좋은 분들 있습니다. 되게 뭔가 말씀을 아끼는 거는 확실히 느껴지지만 그래도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무당분들의 입장에서 듣는 거는 많았어요. 근데 악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드물었단 말이죠. 잘 없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네. 저도 오늘 실수한 거 없어야 되는데 아마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저를.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일단 악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이제 무당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오늘 그렇다고 해서 막 무속을 까거나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네, 좀 있는 그냥 그대로 제가 그죠, 겪었던 그죠. 일을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런 거니까요. 이야기 2개 제가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꿈으로 받은 거 김해에 있는 굿당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굿당인데 김해에 이제 도로가에 있는 굿당이었어요. 일을 하려고 저희는 이제 전날 들어가서 상을 먼저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을 차리고 그 굿당에서 잠을 자요. 저희는 사실 이제 노후된 굿당이라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거기 잠을 자요. 이제 그날은 굿이 규모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진장구 세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최소 인원 4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3명이서 일을 했어요. 그 2분은 이제 부부세요. 아내분께서 무당이고 남편분께서 좀 도와주시면서 징도 치시고 이제 3명이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또 내외가 잠을 자는데 제가 또 중간에 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옆방에 있는 빈 방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됐어요. 자고 있는데 꿈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하는 꿈인데 꿈속에서 제가 주택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 아파트 사는데 주택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주택에 이제 제 친구하고 그냥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 뭐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애기예요.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애기인데 제가 생판 모르는 애기가 이렇게 저를 쳐다와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 배가 고픈데 밥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이제 무당밥이 벌써 16년, 17년을 먹다 보니까 그 꿈속에서도 느껴지는 게 이거 사람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꿈속에서도. 그거 사람 아니다. 네, 이거 사람 아니다.
그래가 제가 아이고 얘야 어디서 왔니? 하면서 저 어디서 왔는데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이고 여기서 왜 밥을 달라면 어떡하냐. 너희 집 가서 밥을 먹어야지. 가거라 하면서 제가 애를 돌려 세워서 등을 밀었어요. 가거라 하면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가면서 밥 좀 주지 배고픈데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친구하고 앉아있다가 요즘에는 아무도 안 보는 VTR 있죠. 비디오. 야 우리 비디오나 한 편 빌려서 볼까. 친구가 보재요. 그리고 나갔는데 비디오를 빌려 비디오 가게로 걸어가는데 동네 골목에 우리 그 워킹데드라는 미국 드라마 아세요? 알죠. 좀비. 예, 좀비 나오는 네네. 거. 그 좀비 때처럼 있잖아요.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줄지어서 돌아다니는데 다 귀신들이에요. 전부 다 귀신들이에요. 길가에 전부 다. 얼마나 많은지 버글버글 해요. 그냥 드글드글 해요. 친구하고 지나가면서 야 저기 귀신들 봐라. 눈도 마주치지 마라. 저런 거 갖다 붙으면은 답도 없다. 못 본 척하고 그대로 지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비디오를 빌려왔어요. 빌려가 네.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집이 꿈속에서 대문을 들어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좌측으로 꺾어서 한 10m 정도 걸어가면 저희 집 들어가는 현관이었는데 걸어 올라가가지고 좌측으로 딱 꺾었는데 남자의 2명이 등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서 좀 소름이 끼치는데 남자의 등이 2명이 딱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한 많아봐야 8, 9살 그 정도 되는 남자의 2명이었어요. 2명이 집 앞에 딱 서 있는데 제가 멈칫했어요. 꿈속에서. 저것들이 여기 왜 있지? 그러면서 제가 가서 니들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애 둘이를 돌려 세웠는데 애들이 몰골이 새카매요. 때가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밥도 길어먹은 것처럼 거지 애기들 있죠. 옷도 막 지저분하고 누더기처럼 찢어진 부분도 보이고 그래요. 애들이 2명이 아까 먼저 왔던 여자 애기랑 틀려요. 그래가지고 니들 여기서 뭐하니? 그러니까 얘들이 아저씨 저희가 배가 고프고 춥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 집에 들어가서 밥 좀 먹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애들한테 오늘 이 동네 귀신들이 전부 다 내한테서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밥 달라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여기 와서 밥 달라 그러냐고. 너희 집에 가가지고 제삿날 받아 먹으라고. 가거라 하면서 도리를 돌려세우고 보냈어요. 근데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힘줘가고 안 가려고 집에 따라 들어오려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가라고 계속 밀었어요. 여기 가거라. 여기 니들 있을 곳 아니다. 보냈어요. 보내고 나가지고 집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잠이 딱 깼어요. 눈을 딱 떴는데 아침이에요. 6시 반이더라고요. 딱 일어나면서 이거 꿈이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야, 이 동네 귀신들이 전부 자는데 막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씻고 구달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굿이 시작되고 저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조상굿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상굿 준비를 해요. 조상굿 준비를 막 하는데 애기옷이 3벌이에요. 조상굿 하는데 조상바구니 안에 애기옷이 3벌이 들었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큰 어른들 옷 빼놓고 제일 밑에 애기옷이 들어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옷을 다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요. 조상굿을 하게끔 하는데 애기옷이 3벌인데 한 벌은 여자의 옷이고 2벌이 남자의 옷이에요.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꿈속에 분명히 여자아이 하나하고 남자아이 둘이가 왔었는데 여자아이 옷 하나에 남자아이 옷이 2벌이에요. 야, 소름이 확 돋는데 뭐라고 말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 꿈 꿨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놀려요. 장구 할아버지가 이제 무당들처럼 지기도 받고 귀신도 보내 그러면서 막 놀려요. 그럼 저희는 아이고 왜 이러세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네. 조상굿 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조상굿을 하거든요. 굿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애동초목들을 받아가라고 하면서 애기들을 옷 줘가지고 음식 줘가지고 싸서 들려보내요. 무당이 이제 그 애기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해요. 꼭 인사를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어제 내 꿈속이었던 그것들이구나. 저 손에 속으로 생각을 하고 굿이 끝났어요. 굿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저희들끼리 정리해놓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울었어요. 사실 제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아까 조상굿 준비하면서 옷이 새버린 거를 보고 내가 좀
놀랬다. 예. 근데 아까 전에 옷 받아가면서 애기씨들 나한테 왜 인사를 했냐니까 뜬금없이 무당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싶었대요. 저한테 인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전 장구 친 사람이니까. 뜬금없이 저한테 인사가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꾸벅하는 거예요. 그 무당도 느낀 거예요. 그 꿈속에 와가지고 이 애기들이 꿈속에 와서 저한테 이제 해코지를 한 거예요. 꿈속에 와서 저한테 해코지를 하기든 뭐하지만 민폐를 끼친 거 이건 거예요. 이제 예. 받아 먹고 가고 싶은데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좀 챙겨주라고. 귀신들은 급하거든요. 받아 먹을 조상 귀신들은 급해요. 왜냐면 이제 증조 때 위로는 저희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위로는 솔직히 저희 제사 안 지내잖아요.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고파 있고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못 챙겨주는 조상들은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꿈속에 와가지고 좀 자기 좀 제발 챙겨주라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안 챙겨주고 보냈는데도 저한테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그렇게 무당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뜬금없이 그 무당 저한테 인사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꿈속에 애기 귀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또 밥 달라 한 적도 있고. 그게 뭐 무섭거나 한 이야기는 아닌데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요. 네, 그런 얘기 이런 어디서 일도 들어? 있었습니다. 야. 아니 오렌지님께서 말씀도 워낙 네. 잘해주시고 그리고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네. 무속 쪽에서 이런 경험담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네네. 들어볼 수 있었어요.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네. 네. 그리고 예. 앞으로 뭐 또 오렌지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꼭 편하게 네. 들려서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또 네. 영상과 함께 이렇게 제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이 혼자 열려요. 그리고 창문을 보면 이중창은요, 여러분들 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서 아래서 위로 든 다음에 빼야 돼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중창 저 창문 똑같이 있으신 분들은 창문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거 한번 앞으로 당겨보세요. 안 빠져요. 근데 저거를 누군가가 잡고 들어서 그 홈에서 뺀 다음에 빼야 된단 말인 거죠.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저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혹이라도 무언가가 보였다. 저 몇 분 몇 초에 뭐가 보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바로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로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으면? 네, 잘 지냈습니다. 테슬러즈님도 건강하시죠? 예, 네. 건강하고, 네. 오늘 저희 학생들 중에 제가 네. 이거 시참하는 걸 아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애들이 이제 연락이 아침에 와 있길래, 애들이 뭔가 수능을 앞두고 혹시 긴장이 돼서 나에게 혹시 멘탈 케어를 요청하는 건가 하고 연락을 받아봤더니 뭐가 캡처가 떠진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뭐지? 이 사람은 굉장히 소위 요새 말로 괴랄하게 생겼다. 했더니 애들이 저한테 네. 선생님이래요. 라고 해서 봤더니 아주 일러스트 하시는 분께서 네. 아주 뭐랄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상상하고 계신 실제 제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런 모습을 해주셨길래 아주 유쾌하게 그럼요.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네네네. 실제로는 이제 공유 느낌이 되게 많이 강력하게 나는 그런. 그러니까요. 제가 절대로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이 환상을 깨드릴까봐 제가. 그렇지. 그럴 수가 없네요. 네. 맞아요. 그것도 큰 이유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사람은 목소리도 일부러 이렇게 내신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제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입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오랜만에 이제 직업괴담인데, 오래 알고 지낸 분 중에 저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육업 하시는 분이고, 똑같이 방문 수업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알고 지내면서도 참 대단하다 싶었던 게, 국어랑 영어를 다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국문과랑 영문과 언어 쪽으로 상당히 통달하신 분이라 네. 한 6개 국어 정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말하고 영어를 입시기까지 쭉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이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등학생까지 쭉 이렇게 케어를 할까,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겪었던 일을 조금 오래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 중에 아마 거의 제일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분이 왜냐면 저보다 연배가 좀 많이 있으신 분이라 학력고사 세대시고, 본인께서 학력고사를 보셨고 이 업종에 몸담으신 지 꽤 오래된 분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런 방문 수업 중개 어플 같은 것도 있고 업체도 있고 학생과 선생님을 매칭해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네. 당시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었대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쉬운 게 어머님들의 어떤 소개를 통한 입소문으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네. 하나는 오랫동안 거기서 털을 잡으면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약간 공부방 형식으로 네. 한 군데에 이제 털을 딱 잡게 되면은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쭉 가지치기가 돼서 알아서 모인대요, 학교별로. 그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도저도 안 돼서 초창기에 회원을 새로운 지역에서 모집을 해야 될 때에는 전단지 작업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전단지. 뭐 현수막을 걸 것까지는 안 되니까, 전단지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전단지랑 조금 다른 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수업 전단지는 주로 요새도 좀 있긴 한데, 예전에는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에 네. 입주민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그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주로 방문 수업이나 이런 거는 거기다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뿌리는 전단지나 이런 거 말고, 신문에 끼는 전단지 말고, 그게 타겟층 공략이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쉬웠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에, 왜냐면은 그 애들도 많이 살고 가족 단위로 거주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관리사무소를 경유를 해야 된대요. 관리사무소를 경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이거를 그거 불법으로 게시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대문에다 붙이고 막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트 전단지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수업 전단지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 개인 연락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들어와가지고 벌금을 물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자신은 이제 그쪽에 출입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신용도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아이를 맡길 선생님인데. 근데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그런 전단지의 퀄리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현관문 앞에다 붙여놓는 것보다 그래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는 거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경향도 덜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단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떤 수업 문의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조금 독특했던 건, 뭐 엄청 신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갔더니 쌍둥이 수업이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흔치는 않은 케이스인데, 일란성이라서 나이도 뭐 성별도 같고 여자 이제 자매들 둘인데, 지금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학생 회원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안 맡길라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 기생충. 알죠. 저는 그 영화 보고 유쾌하게만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우식이었나? 그분이 학력 위주 해갖고 거기 맞네. 과외교사로 들어가서 여자애랑 이렇게 심장 박동수 맥박 재주면서 막 꽁냥꽁냥하는 이런 장면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도 저거 때문에 또 여자애들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정도라. 근데 이분이 일을 할 때에도 그때 또 이제 예전이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거 강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요새 이제 들으시는 귀족님들 중에서는 남교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학원도 남교사가 여자애들 수업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방문 수업 특성상 약간 단둘이 또는 이제 쌍둥이라 해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과 선생님만 있기 때문에 또 집을 비우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예민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덜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게 되게 심했을 텐데 이 형님이 갔더니 여자애 둘을 이렇게 한 번에 맡기시니까 참 의외다.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또 방문을 하면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어느 정도의 지불 능력이 있는가를 안 살필 수가 없어요. 그 아파트의 가격이라든가 이분의 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가풍이나 어떤 집기들의 어떤 격대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견적을 제가 이 친구가 일주일에 2-3번 수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려운 집 같아요. 그럼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집도 되게 여유가 있는데 아이들을 또 이렇게 맡겨주는구나 해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되게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계신다 하더라도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양보를 해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쌍둥이면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같은 학교 이렇게 같은 학원 같은 환경에서 쭉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 성취도 즉 이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체로 비슷비슷하거나 똔똔이거나 이러는데 얘네는 좀 특이했대요. 첫째인 여자애가 조금 둘째인 그러니까 이 몇 초 차이로 첫째 둘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맞이인 이 아이가 이 둘째인 애보다 훨씬 학업 능력이 우수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맞이인 애를 A라고 하고 둘째인 애를 B라고 해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저희도 사람인지라 저희가 친구들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딱 알아듣는 친구가 호감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아이가 모르니까 와서 질문을 하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걸 여러 번 설명해 주느라고 이제 돈을 받고 가는 게 맞지만 똑같은 걸 얘기했을 때 탁탁 알아듣는 이 A라고 하는 애가 좀 더 정이 가더래요, 솔직히. 이 B라고 하는 애가 미운 건 아닌데 네. 얘한테는 여러 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피곤하게 생각이 되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하고 좀 관계성이 짙어지고 이제 좀 많이 친해졌을 때 한 번은 이제 그 수업을 했었대요. 저희 그 국어 영역에서 고전 시가 배우다 보면 꼭 등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철 형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귀족님들 수능 준비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작품 이제 삼이인곡, 송미인곡 이런 좀 되게 어려운 외계어 같이 써져 있는 고전 시가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길어요. 이게 한 작품이 A4 막 2장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처음 고전 시가를 접하는 친구들한테 이거를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생각과 주제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 A라는 애는 그 사람 안다.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런 거 지은 사람 아니냐 하면서 정철이라는 이분에 대한 브리핑을 어느 정도 하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역시 이 친구 영특하다. B는 딱 표정 보니까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 딱 보니까. 그래서 B는 어떻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까? 라고 물어봤더니 B가 본인도 느낀 거죠. 이 기류가 오래됐다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 사춘기 때는 아시다시피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민하지. 예민합니다. 특히나 형제지간에는 그게 또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줄까 했더니 저도 알아요. 그러더래요. 누가 봐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했더니 안다니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이분도 거기서 그냥 좋게 넘어가고 나중에 따로 이 친구를 불러서 얘기하는 게 낫다라고 나중에 이제 생각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자기도 그때는 솔직히 조금 젊었을 때기도 하고 조금 짜증이 나더래요. 모르는 게 벼슬도 아니고 모르면 알려준다 하면은 하다 먹으면 되지 왜 저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야, 넌 네 언니 반이나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해라 라는 이제 사실은 안 해야 될 말인데 약간 꼰대스러운 어른들은 할 법도 한 그런 말을 이제 면전에서 해버렸는데 네. 이 친구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래요. 근데 별 말 없이 그날은 넘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기억을 반추해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약간 이런 식으로 떠올려서 기억이 난 거지.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은 학생들을 접하고 대하고 하다 보면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했었는지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한다잖아요. 기억을 못 했대요. 그러고 이제 넘어가서 몇 달 동안 수업을 하는데 그 뒤로도 이분의 태도는 이 가정교사분의 태도는 거의 비슷했어요. 알려주고 모르면 아이고 야 네 언니 봐봐. 자 A야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딱 하면 A가 기가 막히게 쫙 설명을 합니다. 보여주면서 봤지? 아니 할 수 있잖아. 왜 너는 이 A처럼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그 얘기하는 빈도가 좀 잦아지고 강도가 좀 세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좀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 친구가 표정만 좀 안 좋아지지 별말을 안 하고 그냥 다음 시간 되면 또 똑같고 하니까 이게 아시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이렇게 잽 때려놓고 했는데 상대가 별 반응이 없으면 이 정도는 제가 받아줄 수 있는 애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스탠스로 쭉 갔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에 이분이 애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수능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가끔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시대이긴 한데 한 6월, 7월쯤 더울 때 되면 정신 차리게 한다고 아침에 방학 때 얘네를 데리고 강제로 등산, 이 산행을 막 아침에 시켜갖고 극기훈련처럼 막 정신무장을 시키고 할 수 있다를 막 몇 번 외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자기만의 어떤 치밀한 영업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회원 관리 측면에서. 근데 그게 효과가 실제 있든 없든 간에 어머님들은 겁나 좋아한답니다. 감사하다고. 나태해서 그 어머님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애는 잠만 자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한 번씩 딱 이렇게 정신무장 시켜주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니들을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분도 여자애들한테는 안 그랬대요. 괜히 여자애들 데리고 갔다가 어디 누구 빈혈 때문에 쓰러지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냥 얘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야 너네 공부 안 하면 너 여자고 뭐고 없어. 너 데려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 둘째가 B가 그 얘기를 듣더니 수업 끝날 때쯤 짐을 싸고 계시는데 근데 쌤 우리도 그거 그냥 뭐 그렇게까지 빡세게 말고 그냥 뭐 방학하면은 같이 저기 바람 쐬러 그렇게 산 좀 갔다 오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애들 괜히 데리고 갔다 탈라면은 본인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됐다고 그냥 너네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야. 야야야 과제나 잘해와 하고 이제 가셨는데 다음날 수업을 갔더니 어머님께서 선생님 잠깐 저 좀 보시자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우리 B가 선생님하고 같이 언니도 A도 동의를 했는데 조금 몸도 찌뿌둥하고 생존 운동을 안 하는 애들이라 가까운데 요 앞쪽에 있는 뭐 제가 지명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땡땡산이라도 한번 좀 갔다 왔으면 좋겠나 봐요 라고 얘기를 어머님이 직접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얘기하는 거나 학부모가 직접 요청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아니 근데 어머님 하면서 이제 한 번은 고사를 했답니다. 제가 데리고 가면 또 이렇게 빡세게 조금 정신무장시켜 남자애들 좀 굴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취지랑 쟤들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괜찮으실까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자기는 여자애들이라고 약하게 키우고 이런 거 실색인 사람이에요. 쟤는 좀 가서 그 바람도 좀 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가서 도시락도 좀 까 드시고 제가 이거 산행 다녀오시는 거 그 하루는 수업을 4회 한 걸로 쳐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눈이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수업 4회면 시간으로 환산해도 대략 한 8시간 정도인데 네. 산행 시간 전체를 수업 시간으로 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수업료로 하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다면 어머님 제가 안전 가이드가 되어서 아이들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결심이 또 섰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항상 떠오르는 말이 저희가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그 이익을 그렇게 쫓으셨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과연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왕 갈 거 즐겁게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과일도 준비하시고 산을 갔대요. 근데 이제 합류를 저희 아시죠? 그 산 중턱에 관광버스들 많이 서는 출발하는 지점인 약간 그런 플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게이트 같이 조성돼가지고 산 중턱까지는 차 타고 들어가서 거기 주차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딱 자기는 자차 타고 등산복 입고 가가지고 이제 애들 먹을 거리랑 준비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기 이제 어머님 차가 오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차에 애들 태워갖고 왔는데 애들도 이제 편한 복장으로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해서 그래 아이고 아침부터 그게 이제 아침 7시에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산이 또 해가 빨리 져문다고 해서 저는 등산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분 말로는 남자 걸음하고 여자 걸음이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또 중간에 이런 애들을 쉬어주기도 해야 되니까 좀 일찌감치 등산을 올라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산행을 결정하고 어머님 제가 그럼 잘 저기 한 다음에 집에 돌려 보내드릴게요 하고 네 잘 부탁드려요 하고 이제 어머님은 갖고 올라가는데 재밌었대요. 하하호 웃으면서 이제 그간 학업으로 인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애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돋친 말 한 것도 있는데 이 참에 잘 풀어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면서 쌓았던 귤도 같이 중턱에 좀 쉬면서 중간중간에 까먹고 에너지바도 같이 먹으면서 힘내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컵라면도 하나 같이 준비해온 거 해가지고 먹고 이러면서 이제 잘 시간 보내고 이제 내려갈 때가 됐대요. 그때가 오후 한 1시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다 먹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부지런히 내려가면 여유 있게 해지기 전에 잘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데 잘 내려왔대요. 근데 이분 말로는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산이 올라가는 거 못지않게 내려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내려갈 때 이 중심축을 잘 두고 다리에 힘을 줘야 넘어지지가 않는데요. 경사 같은 데에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거를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루트도 잘 알고 애들 앞에서 이제 에스코트 하면서 가는데 한 3분의 1 좀 넘어서 내려온 지 3분의 1 좀 넘었을 때쯤 거기가 올라가는 코스, 내려가는 코스가 따로 있는 등산로였대요. 그러니까 아예 정해놓은 건 아닌데 주로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가는데 내려올 때는 저쪽으로 가는 그런 산이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돼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평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가는데 뒤에서 투두덕 소리가 들려서 뒤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띠가 내려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진 게 그냥 철썩 넘어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사가 있고 이 산길에는 나무 뿌리 같은 게 막 이렇게 곳곳에 막 이렇게 약간 계단처럼 이루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을 접질렸는지 삐었는지 아니면 걸렸는지 떼굴떼굴 굴러갖고 넘어졌대요. 다행히 A는 같이 넘어지진 않았는데
B가 조금 자기가 봤을 때에는 혼자 걷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해서 이제 자기가 그럴까봐 구급상자 같은 걸 챙겨오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봤더니 뭐 좀 까져가지고 이제 연고 발라주고 밴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붕대 같은 걸로 좀 안 삐게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업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 업혀라 라고 했더니 얘가 되게 좋아하더래요. 업혀요? 그래서 헤헤 하면서 이렇게 업히더래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이 업어준다는데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그건 좀 오실게 됐나 보다. 얘가 이런 거에 이렇게 좋아하냐 하면서 이제 업어갖고 내려오는데 한 절반 좀 넘게 그렇게 내려왔는데 A가 다친 B 말고 A가 쌤 저 좀 힘든데 잠깐 쉬었다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이제 업혀 있는 애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쉬는데 A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B가 나도 같이 가 해가지고 쩔뚝쩔뚝 살짝 걸어서 이제 같이 따라가더래요. 근데 화장실의 위치가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쉬는 지점에서 조금 걸어서 안쪽 깊이 들어가야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건물만 있는 그런 구조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시계 보니까 한 10분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도 여자들은 원래 좀 화장실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줄이 있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요. 20분이 지나도 안 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움직여서 가봤더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A야 B야 너네 아직 멀었어? 뭐 이렇게 밖에서 불렀대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안을 보지 않더라도요 인기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기척이 전혀 없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인기척을 잘못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얘기를 했대요. 야, 왜 대답 안 해? 나만 내려간다. 나와, 가야 돼, 우리. 막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꽤 예전 일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기도 전이고 산속에서 폰이 안 터지는 건 다반사이던 시절이었어요. 네. 안 터지더래요. 그래서 그럼 하필 핸드폰도 안 되는 미치겠네.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얘네 데리고 안 올라 했는데 미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A야 B야 하면서 이렇게 그 산을 한 바퀴를 이제 다 돈 건 아니고 네. 그 근방을 이렇게 막 돌았대요. 자기가 자주 오던 산이니까 그래도 좀 코스를 대충 알아서. 근데 없더래요 어디에도. 그래서 미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꽤 오랫동안 뒤지고 다녔는지 해가 조금씩 넘어가려 하는 게 보이더래요. 넘어간 건 아닌데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해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무섭더래요. 왜?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혼자 수색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버리겠다. 이게 커지네. 어떡하면 좋아. 나 미치겠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 사람이 없었다 했잖아요. 한참 뒤지고 다니다가 주저앉아가지고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걸을 때 소리가 네. 흙길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걸으면은 척척척척 걷는다 그러면 척, 쓱, 척, 쓱 이렇게 다리를 한쪽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 나는 데 쪽으로 갔더니 B가 거기서 울고 있더래요. 그리고 B야 선생님 B야 괜찮아? 했더니 이제 B가 막 울다가 선생님 하면서 이분을 안으면서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여기 왜 있나 싶어가지고 너는 여기서 뭐하니? 아니 A는 어디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어떡해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침착히 말을 해봐 왜 그래 했더니 거기 B가 있던 지점에서 조금 더 가면 펜스가 쳐져 있는 밑으로 굴러떨어지면은 이제 큰일 나는 낭떠러지가 하나 있었어요. 언니가 저기 떨어졌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A가? 해가지고
밑에를 보는데 아시죠? 너무 나무가 울창하면요. 밑에를 봐도 나무가 다 가리고 있어서 안 보여요. 거기 뭐가 있는지 없는지가. 근데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큰일 났다. 야, 너 여기 있어봐. 핸드폰을 다시 봤는데 여전히 안 터져요. 일단 좀 내려가서 전화가 터지는데 가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 위치를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산길 안내도 표지판 같은 게 있었대요. 거기 그 표지판하고 생김새를 보고 여기가 대충 어디쯤 되겠다는 걸 기억한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코스마다 무슨 번호 같은 게 있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일련 번호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가 기억을 해갖고 하여간 내려갔대요. 내려가는데 이 B가 못 걷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업고 이러고 내려오는데 처음에 엄청 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을 닦아주고 달랜 다음에 괜찮아. 너 일단 진정하고 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물어볼 겨를도 없었대요. 일단은 빨리 얘를 업고 빨리 뛰어내려와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다. 떨어졌다 해도 저기서 혹시라도 숨이 붙어있으면 제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이거를 불러야 되겠다 해서 막 이렇게 뛰어갖고 내려갔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업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그런데 등 뒤에서 이 친구 엎혀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이제 울 때 흐느끼는 소리가 나다가 네. 조금씩 호흡이 잔잔해지더래요. 그래서 얘가 다행히 진정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들어도 웃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막 이런 거. 근데 애써 웃음이 나오는데 그걸 참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거짓일 수가 없는 게 몸의 떨림이 다르더래요. 아까 울고 있을 때의 떨림과 그때 그게 다르게 자기는 살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게 느껴졌다 그러더라고요. 걔가 왜 이러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엄청 돼서 빨리 내려와서 거기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있는데 사무소 같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 와가지고 이제 거기 직원한테 여기 사람이 지금 자기가 위치를 정확히 설명을 못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경찰이든 소방이든 신고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아까 그거 자기가 본 거 그 위치랑 딱 그 표지판 있는 데랑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이분은 거기서 근무하는 분이라 확실히 바로 어딘지 알더래.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헬기가 필요할 것 같다. 거기 접근이 어려운 데다 막 이런 통화를 막 거기가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자기는 이제 보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신고를 하고 있는 걸. 그제서야 이제 삐질삐질 땀 흘렸던 걸 조금씩 닦고 있는데 엎여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등 뒤에서 아까 하던 거를 멈추더니 근데요, 선생님은 왜 언니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저 이거 듣고 진짜 무슨 소리야 이게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때 뭐 경황이 없으니까 뭐라고? 방금 뭐라 했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더니 어떡하지 언니 찾아야 되는데 하더니 막 또 갑자기 걱정하는 얼굴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헬기가 왔어요. 왔고 찾았는데 해석하기도 때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A는 안타깝게도 실족사로 처리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집에 손해배상 같은 걸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돈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책임은 없죠 이분한테 당연히. 근데 우의적인 책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수업을 중단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수업을 중단하고 싶지 않다고 그 부모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저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걸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 B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언니 일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나는 나대로
내 미래가 있는데 나 이 선생님하고 마음 잘 맞고 이제야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왜 방해하냐. 방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도 여러 번 알았다. 근데 이거는 일단 몇 달이라도 휴식을 좀 취해서 네가 정서적인 안정을 찾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B가 엄마한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이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아는 이유가 너무 납득이 안 되니까 이 어머니한테 저는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어머님이 사실은 이랬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막 엄마를 거의 반 협박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나도 그냥 언니 따라가겠다. 이게 뭐 사나 마나한 짓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집에서는 아니다. 알았다. 알았으니까 진정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집에서는 이해를 걱정하죠. 이 아이를. 정서적인 불안정이 너무 심화돼서 얘가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님이 수업료를 몇 배로 올려줘도 좋으니까 이 애를 위해서라도 선생님이 와서 수업 안 해도 된다. 곁에서 좀 위안이 되는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라고. 솔비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이 큰데 이 아이가 내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따라가겠다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프레임이 어떻게 짜지냐면 내가 여기서 발을 빼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는 무책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심사숙고 끝에 몇 주를 고민했대요. 와, 이건 그래도 나 진짜 거기 가면 그 A라는 친구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살아있는 B마저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두려워한 게 그거였대요. 자기가 그 집을 안 가게 됐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B의 부고를 듣게 될까봐. 그럼 자기가 정말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대요. 그러면 알겠는데 죄송한데 댁에서는 수업을 못 하겠다. 그 친구랑 함께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 네. 외부에서라도 어머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거기서 이 친구랑 뭐 수업을 하든 뭐 심리 상담을 하든 뭘 하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대요. 그 일 있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2주면은 생복의 온기가 식기도 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톤 조절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B야,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가 너희의 그런 걸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B라는 친구가 선생님 베스킨라빈스 뭐 좋아해요? 라고 하더래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왜? 했더니 제가 쌤 주려고 사러 가려고요. 무슨 맛 좋아해요?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어떤 그 언니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해맑은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오니까 자기 힘든데 영화 한 편 같이 보면 좀 편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영화 같이 보러. 그러니까 약간 무슨 데이트 하듯이 그렇게 쭉 가더래요. 그런데 약간 이런 과정이 이 친구에게는 어쩌면 심리적인 방어 기제일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래. 내 기준으로 이 친구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 하고 이제 최대한 맞춰줬대요.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밤 늦게까지 보고 이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태워서 같이 가는데 조석에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릴 때쯤 돼가지고 차에서 이제 내려서 그래 B야 조심해서 가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려 하는데 이 B가 네 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문을 닫으려다가 아 맞다 쌤 근데요 하더니 이렇게 고개를 빼꼼 이렇게 차 안으로 밀어넣더래요. 고개만. 그러더니 쌤은 언니가 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질문을 또 아까가 아니죠. 한참 전에 그때 자기가 내가 잘못 들었나 했던 질문을 또 하더래요. 무슨 말이야 그게? 하니까
근데 언니는 그렇게 될 때까지도 선생님을 찾더라고요. 그게 조금 슬프긴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머리털이 쭉 뺏으면서 지금 저게 무슨 의미지? 그렇게 되는 순간 나를 찾아? 그게 슬펐어? 그러니까 이게 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제가 함부로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뭐 이게 법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네요. 예. 아무것도 뭐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석연치 않은 상황이 한 가지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 가고 난 다음에 한참 생각을 하다 결론이 거기에 이르니까 갑자기 막 헛구역질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내려서 엄청 막 구역질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도저히 저는 이 친구를 못 보겠다는 생각에 이르러서 얘기를 했대요. 네. 안 한다고 하면은 또 잡을 것 같으니까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안 가고 싶은 집이 생기면 가끔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를 가게 됐다.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유를 보통 대는 분들이 계신데 급하게 이사를 지방으로 가게 됐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B라는 친구가 그럼 자기 자취방 구해달라고 따라간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가 그러면은 주소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차단하고 자기는 이제 그 뒤로 소식 끊고 이사를 진짜로 정말로 지방으로 잠깐 내려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결론을 약간 암시하는 듯한 복선이 많이 있었던 것 같대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이내에 괜찮아졌던 그것들이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표출된 게 아닐까라는 유력한 심증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이분도 이제 조금 그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다시 이제 이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올라왔는데 자기가 그동안 살던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자기는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돌아온 거죠, 자기 집에.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계시는 경비원 아저씨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대로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 계셨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총각 어디 갔다가 왔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잠깐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총각이 그 2203호인가 뭐 거기 살지 않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맞죠. 뭐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아니 총각 내려가고 한 반년 정도를 그 집 앞에 매일매일 서성이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가서 뭔 일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 자기 남자친구가 여기 사는데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어디 갔는지 아냐고 되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전혀 뭐 놀라거나 겁먹는 거 없이 남자친구라고. 그 경비원 아저씨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B라는 애가 미자치고는 상당히 성숙한 편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복 입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갑다 했대요. 그래서 아 이 총각 지금 여기 안 사는 것 같던데 여기 새로운 사람 이사 온다고 들었어요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돌아오면 자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꼭 좀 전해주시겠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전해줄까요? 물어봤더니 말 안 해도 누군지 알 거예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삐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인상착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분 제가 알기로 그 집도 아예 팔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뒤로 이제 생각한 게 이분의 교육 방침 중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누가 됐든 간에 서로 누가 잘났고 못났고 없다. 다만 좀 더 먼저 배운 애와 늦게 배운 애가 있을 뿐이다. 이런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 자기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알 수 없어요.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너무 석연치 않은 것들이 그렇게 조금 한 가지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섬뜩했던 기억이 있다라는 말을 하셔서 제가 직업괴담으로 한번 말씀을 좀 이야, 드려봤습니다. 네네네. 직업 현실공포괴담이네. 그렇죠. 그치.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럼요. 심증은 뭔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B라는 친구가 좋아한 것 같네요. 뭔가 이성적으로. 몰랐대요. 몰랐는데 조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런 느낌적인 말을 하는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사람하고 나랑 뭔가 맞으면은 너 나랑 잘 통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덥지 않은 얘기를 자기한테 여러 번 했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불현듯.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치부하고 넘겼지만, 그리고 아마 자기가 봤을 때 이 친구가 그 집에서 그대로 생활을 해서 지금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었다면은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네. 잘 살고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 친구 제일 무서웠던 게 자기 엄마 앞에서 하고 있는 표정하고 나를 단둘이 만날 때 하는 표정이 너무 달라서 아마 그 집에서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달랠까만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야, 이거는 소름 끼칠 수밖에 없는 기억이다. 그분에게는. 그렇죠. 참. 그래서 자기는 그 뒤로 누구도 비교하지 않는다고. 자기 이제 이분 결혼해서 애들도 있거든요. 네. 와이프분께서 마지랑 둘째랑 비교하려고 약간 그런 뉘앙스적인 말만 살짝 나와도 무릎을 딱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야, 맞는 말이다. 네. 야, 이거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과외 직업괴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예, 근데 와,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네. 야. 저도 이 얘기를 예전에 듣고 아니 어딜 갔던 거. 근데 지역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역이 생각보다 누구나 들으면 아는 수도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역은. 어디 막 무슨 촌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다 알만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참 그런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실족사 처리된 거니까 크게 뭐 적이 될 건 없는 거죠. 보도되거나 뭐 이슈가 될 건 없었던 거죠. 그쵸. 실족사니까. 네, 근데 뭐. 그것도 맞는 게 뭐냐면 사실 비교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그게 뭔가 시동이 걸릴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화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관념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절대로 애들 저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네. 역시나 너무 이야기를 깔끔하게 상상이 잘 아이고. 되도록 전달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테슬러즈님과 함께 들어봤었던 과외 직업괴담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실제로 겪었던 그분께서는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음번에 또 테슬러즈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실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